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이 과거와 다른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런 증시에서 하는 이런 역할로 인해서 과거와 달리 증시를 우리가 읽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오랜 동안 주식 투자를 했지만은 그러한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기준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과거의 기준들이 최근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읽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유하고 있었던 어제 종목들 중 이렇게 두 종목을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매도를 하고 또 이렇게 신규 종목을 한 종목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오늘 오전장에는 하락하다가 오후장에 다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장 초반 중반에 하락하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유사한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보유하고 있던 이 슈피겐 코리아, 그렇죠? 이렇게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것이 매우 오늘 관건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기관들의 시장에서 이 기관들이 또 이 종목을 46,000주, 투신부터 연기금까지 골고루 매수해서 46,000주를 매수해서 캔들상의 고점은 오늘 넘은 상태입니다. 이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윗꼬리단 이 76,000원대 이 가격을 어떻게 할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불과 가격 차이가 1,800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가 저항이 되진 않을지 이런 것을 챙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텔리안 테크는 역시 이 240일 이평선, 그렇죠? 계속 저항이 됐었던 이 241일 이평선을 오늘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서 홀딩을 한 상태고, 또 ABL 바이오 이 종목도 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기사를 보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종목을 보면은 그렇죠? 9월 7일자였죠. 이 종목의 기사가 여기 있죠. 투자사 기술 수출의 ABL 급등. 그렇죠. 이 ABL 바이오가 이렇게 투자한 이 iMap이라는 회사에서 2조 원 규모 기술 이전 성사가 됐다는 기사가 9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그게 이 윗꼬리 캔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요 윗꼬리 캔들 10%짜리 9월 7일 날.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쭉 빠졌습니다. 기사를 보고 이 정도 기사면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10%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달아서 이 종목도 계속 지켜봤던 종목이고, 오늘 우리 증시가 장 후반에 반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지금 15분봉입니다. 15분봉 22평선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1시 15분부터 이제는 상승 흐름이 나왔고, 저는 이 종목을 1차적으로 단타 매매로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 이거 1시 23분부터 지금 1분봉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추세가 나와서, 그리고 1분봉 20선을 잘 지켜주고, 그래서 한번 타이밍을 잡고 매매를 하였고, 또 늦은 장 후반에 이 종목을 좀 더 매수를 했던 것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장 후반에도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5,450원이라는 그렇죠? 이 전고점 가격대, 이렇게 저항이 됐던 이 가격대를 기점으로 35,450원을 매수가로 잡고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래서 다행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36,050원까지 이렇게 오른 모습, 기사를 봤을 때 좋은 호재성 기사, 누구나 봐도 좋은 기사였는데 그 기사가 난 날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멈춘다. 그런 종목들은 꼭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매수한 AB바이오,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도
21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좀 수익률이 손실이 불안불안한 상황이지만은 좀 홀딩을 해서 21선을 기준으로 잡고 이 종목도 한번 접근을 이렇게 해보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하나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등장을 하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이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PDR이라는 이 지표 명칭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Price to Dream, 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이 종목이 싸다 비싸다를 평가할 때 전통적으로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 그렇죠? 주가 순자산 비율, PBR, PER, PER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판단을 할 때 이런 전통적인 투자 지표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지표 보더라도 이 밸류에이션 판단할 때 EPS, PER, PBR, 그렇죠? BPS, ROE, ROA 이런 거 많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PDR이라는 새로운 투자 지표가 나온 것은 우리 테슬라 많이 매매하시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죠? 2020년 7월 1일 이 테슬라 시총이 248조가 돼서 일본 도요타, 자동차 업계의 일본 도요타를 2위로 밀어내고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세계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합니다. 7월 1일 날. 참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주가의 가격이 나온 것이죠. 또 차 한 대 판 적 없는 니콜라, 미국 증시에 있는 이 니콜라 수소차 업체, 니콜라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국내 수소차 종목들도 오르고 내리고 같이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국 차 한 대 판 적 없는 이 수소차 업체 니콜라의 시가총액이 포드 육박할 정도로 올라갔었다. 결국 이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PER, PBR, PSR, ROE 등은 기존의 지표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PDR, 굳이 우리말로 하면 주가 희망 비율, 주가 꿈 비율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주가 희망 비율. 결국 현재 주가의 가치를 지금에 갖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밸류, 이런 지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된 투자 지표로 우리가 이런 것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오늘 주제가 최근의 증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최근에 이 기술주들이 급등했을 때 언론에 보도된 게 소프트뱅크 기술주 콜옵션을 매수해서 끌어올렸다. 거기에 로빈 후드라는, 그렇죠? 그런 주가 앱, 주가를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앱을 통해서도 기술주의 같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증시에서 최근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개인들이 우리 테슬라, 니콜라,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고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증시에서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갖춘 공격적인 개인 투자자 출현이 바꿔놓은 증시 판단에 이런 기준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으로 제가 증시를 판단할 때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얼마나 지금 현재 바뀌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증시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이런 개인 투자자,
국내에 이런 주가지수를 흐름을 판단하는 기준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코스피와 코스닥. 왜냐? 오랜 과거부터 이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흐름이 지수 흐름의 큰 물줄기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당일에 또는 며칠에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매매하는 이런 매매 자금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얼마만큼 매수하고 기관이 얼마만큼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코스피의 주가지수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하락, 대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때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해도 개인들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것이 전통적인 흐름과 다르다. 왜? 과거 수동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 외국인과 기관 매매를 한다면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래에서 받치는 그런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그냥 아래에서 받쳐서 지수는 지수대로 빠지고 개인들은 매수 금액은 매수 금액대로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우리 증시가 장 후반에 지금 코스피 시가부터 종가까지의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부터 쭉 빠지다가 장 후반에 올랐죠. 그렇죠.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떨어지는 종목 받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는 것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시 30분부터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이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그런 수동적인 모습에서 지금 적극적이고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공격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매매 주체가 되고 있다. 결국 과거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매매 동향, 전통적인 그러한 관점으로는 지금의 시장을 읽는데 분명히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공격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미국 증시는 세계적으로 특히 국내 증시의 바로미터,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돼서 동조화가 돼서 많이 함께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다르죠. 어제 미국 증시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아직까지는 물론 장 초반은 뉴욕 증시의 영향이 큽니다. 동조화가 돼서 시초가가 만들어지고 장 초반에는 이 뉴욕 증시와 연계가 크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들의 이런 공격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른 그런 움직임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이것은 또 하나 우려가 되는 점, 단기 보유, 우리 개인 투자자는 단기 보유 많이 하잖아요. 또 레버리지, 언론에서도 신용 미수 사용한 금액이 역사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러한 단기 보유 레버리지 사용이 많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 돌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연쇄적으로 시장의 충격도 분명히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은 증시가 뒤 흔들렸는데 이젠 증시에서 차지하는 개인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또 그런 개인들의 특징이 이런 레버리지 단기 보유다 보니까는 시장의 변동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들의 이런 강력한 시장의 하나의 주체로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과거와 달리 힘을 가진 주체로서 앞으로도 우리 주식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는 모르겠지만,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저도 개인이고, 그렇죠, 과거처럼 단순히 이런 시장의 매매 동향만으로 앞으로의 주가지수의 향방을 예측을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주가지수가 떨어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주가지수가 오르고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지수의 움직임을 판단하고 또 미국 증시와의 철저한 커플링을 통해서 이 주가지수를 예측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과거와 달리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개인들의 매매 동향도 하나의 매우 중요한 그냥 아래에서 받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서 기준을 포함시켜 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매도를 하고 또 어제 뉴욕 증시 그렇게 하락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개인들이 끌어올린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두 시장 모두 다 개인들이 하락을 방어하고 다시 끌어올렸잖아요. 장 후반에. 이처럼 변화되는 증시 환경에서 얼마만큼 내가 다른 생각, 유연한 생각 이것을 갖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목에서도 개인들의 투자 비중 또 주가지수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도 개인들의 이러한 역할 과거 전통적인 그런 기준에만 매몰돼 있다면은 지금의 현재 시장을 따라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인들의 이런 매매 동향, 이런 움직임까지도 우리는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는 얼마나 편했어요. 외국인 기관 매도하면 지수 하락, 미국 시장 하락하면 우리 시장 하락, 주가지수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어렵지 않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명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기준들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다. 그것은 강력한 유동성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이고 또 우리가 주가지수의 흐름을 읽는데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하게 개인들의 움직임도 하나의 매우 중요한 지수 판단,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